앞서 이승훈 기자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렸죠. 목적인 미세먼지 감축, 국민 안전, 또 경기 활력 제고 같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경 규모가 6조 7천억 원이잖아요. IMF가 9조 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편성된 규모 어떻게 보세요? 적당한가요? 사실 IMF가 이야기했던 규모는 네. 절대 금액이 아니었고요. 우리 GDP의 0.5% 수준이라고 권고를 했었죠. 네. 여기에서 계산되어져 나온 수치가 9 내지 10조 원이었는데 막상 추경 실시를 앞두고서는 경제부총리가 7조 원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금액 자체는 예상되었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추경, 재정 지출의 효과와 관련을 해서는 절대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가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같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계의 소비라던가 기업의 투자, 고용을 몇 배만큼 늘릴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정부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러한 승수 효과가 큰 부분으로 많이 투입되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1조 5천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없고 기존 사업 중심으로 확대되는 거라서 효과가 낮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그 사업 부분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네. 노후 경유차라던가 건설 기계 이런 것들 조기에 폐차시킨다라던가 네.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비용 네. 그리고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부분 네. 그리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러한 쪽에 돈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지출들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업종별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계라든가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다소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긍정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일부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이 또 부진한 국내 투자 수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어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무역금융, 가령 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죠. 수출입은행이라던가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이러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를 한다라던가 출연을 함으로써 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을 늘려주는 그쪽에 2,600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일 예정이고요. 네. 또한 초기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들 네. 또 이러한 기업들의 사이즈를 키우는 스케일업 펀드 이러한 쪽에 역시 2천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풀리는 그 채널을 살펴보면 네. 앞서 말씀드린 정책금융기관이라던가 또는 정부 주도의 펀드를 통해서 돈들이 결국 풀려나가게 될 예정인데요. 네.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부분에 제대로 돈이 흘러갈 것인가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소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자금 공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에까지도 돈이 많이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해운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 그것이 나중에 부실화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돈이 풀리는 채널에 이러한 심사 기능, 역량을 먼저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추경이 습관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 2년 연속으로 이른바 일자리 추경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고용 상황이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 사업이 들어있거든요. 네. 효과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단일 사업으로 거의 가장 많은 금액 8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실업급여의 대상 인원을 늘리는 네. 약 10만 7천 명 정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돈이 쓰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00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역시 1,000억 원 정도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돈이 많이 흘러들어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준다라던가 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 고용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네. 바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제조업의 산업 체질을 개선한다라던가 구조를 바꾸는 효과는 사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결국 민간 부분의 투자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체질 개선을 바꾸는 쪽에 보다 더 많은 돈이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추경의 특성상 워낙 단기적인 사업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0.1%포인트 올린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4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하면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에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추경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만약에 추경의 효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0.1%포인트라고 상정을 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2.6, 2.6 역시 성장률을 유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많은 민간 금융기관들, 전망기관들은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것보다도 낮은 2% 초반대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더라도 최근에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수출 경기라던가 또는 지난해에 이어서 역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양새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0.1%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금방 상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여타 부분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올해 경제 성적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추경, 정부 재정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3조 6천억 원 정도의 적자 국채가 조달돼서 발표되었지만 네. 결국은 그것은 이전에 이미 조기 상환한 국채가 4조 원이나 있고 네. 또 국채 발행 규모도 14조 원 정도 줄여놓았기 때문에 네. 정부 빚이 많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또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와 같은 세수가 내년 이후에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세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